안녕하세요. 채소님들의 상속메이트 최혜리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할 때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상속재산 분할심판은 가사소송이고 또 비송사건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거를 다소 조금 준비를 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법원의 재판관에 매우 재량이 많아서 혼자 하셔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해도 되는 경우와 혼자 하면 안 되는 경우 이거 좀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내가 지금 소송을 제기하는 입장이에요. 소송을 제기하는 입장은 두 가지를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너네 지금 가져간 거 많잖아. 그러니까 그거 고려해서 나 나눠줘야지. 두 번째는 아니 나에게 기여가 있어. 그러니까 이 기여 인정해줘 라면서 나의 법정상속분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받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상속재산 분할심판의 청구인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 내가 지금 상속재산 분할심판의 청구인이 되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상속재산을 정확히 확정을 하고요. 그거에 대한 또 가액도 확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는 감정신청서도 써야 되고 또 우리가 회신받아야 될 증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특별수익을 주장할 때 뭐 상대방이 막 또 막 거짓말도 막 해요, 사실은. 그럼 그럴 때 이런 거에서 적정하게 대응도 하셔야 되고 특히 기여분 주장을 하실 때는 요건에 맞게 주장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스스로 이제 쓰시려고 하면 너무 이제 분노스럽고 막 화가 나고 속상하다 보니까 원래 해야 될 기여분에서의 명확한 요건대로 말하지 않고 니네가 이렇게 했잖아. 너 이거 뭐 몇 월 며칠에 얘기했잖아. 뭐 이런 거에 너무 많이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12월 3일 날 무슨 일이 있었다 이랬는데 상대가 12월 5일이다 이러면 3일이다 5일이다 이런 걸로 싸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속재산 분할심판의 청구인이 된다고 할 때는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내가 상속재산 분할심판의 상대방 소장을 받으신 경우입니다. 꼭 선임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선임을 아예 안 하셔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소장을 받아봤는데 그 소장의 내용이 너무 많은 나에 대한 특별수익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막 뭐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나 막 불효래. 막 이렇게 막 주장을 막 해요.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 특별수익, 어쨌든 이체된 흔적은 있어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이거는 아니야. 이건 이 이체를 받을 때 그렇게 해서 받은 것이 아니야를 명확히 입증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감정적이 아니라 특별수익이 아님 혹은 내가 정말 받은 것이 아니다 혹은 받았지만 특별수익이 아니다 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선임이 좀 필요합니다. 또 한 번 하나가 더 있어요. 내가 소장을 받았는데 무슨 얘기야? 얘 미친 거 아니야? 내가 기여가 있는데 무슨 얘는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럼 이럴 경우라면 나의 기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청구인과 마찬가지로 요건에 맞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뭐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딱 이 경우는 변호사 선임이 그렇게 필요 없어요. 뭐냐? 소장을 딱 열어봤는데 거기에 내용이 우리 언니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우리 오빠만 막 공격하는 거야. 막 오빠 뭐 이거 가져갔잖아, 저거 갔잖아, 저거 가져갔잖아 막 이러고 막 공격해. 나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기여를 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 이럴 때가 딱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공격할 요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한해서는 이 사람들이 막 싸우는 걸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본다 하더라도 어차피 상속재산을 나눌 때는 우리 상속인까지 같이 껴서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가만히만 있으셔도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실은 변호사 선임하는 것보다는 그냥 안 하시고, 왜냐면 변호사 선임하면 돈도 들고 또 뭐 성과보수도 두셔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경제적 이익을 명확히 생각하신다면 선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또 뭐라고 많이 문의하시냐면 그러면 제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신문기일이라는 곳, 그러니까 재판장 앞에서 하는 이 기일에는 안 나가셔도 무방하세요. 안 나가고 싶으실 때 종이에다가 이렇게 보내시면 돼요. 적정하게 잘 나눠줬으면 좋겠다. 근데 나는 출석을 하기에는 뭐 몸이 아프다는 둥 뭐 이런 내용을 써서 그냥 내시면 돼요. 그리고 조정기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좀 참석을 하는 게 좋은데 나를 가지고 싸우는 경우는 아니니까 그 경우에는 뭐 이렇게 싸우는 거 좀 지켜보다가 이제 잘 해결하신다고 이제 그 변호사님들이 얘기하면 거기에 맞춰서 나한테 문제 안 생기면 같이 사인하시면 되니까 그닥 사실은 기일에도 나갈 거 별로 없고 하니까 이 경우는 선임 안 하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청구인이 기여분 주장을 하는데 상대방 막 오빠랑만 싸워. 그래서 우리 오빠가 먼저 변호사 선임해서 막 소송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어. 근데 그 기여 주장에 대해 반박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러면 그때도 가만히 있으셔도 돼. 우리 오빠 측 말이 맞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만 하셔도 돼요. 크게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오빠 측 변호사님이 생각보다 못하는 것 같아요. 아, 막 답답해. 속이 터져.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별도 변호사를 선임하셔도 되고, 아니면 기여분에 대해서 탄핵 아니다 라고 하는 정도이니까 그 내용을 요건에 맞춰서 뭐 이런 거 했다고 하는데 안 했어요 정도만 사실상 내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꼭 선임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상속재산 분할심판에 이제 청구인이 되시는 경우는 선임하시는 걸 제가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상속재산 분할심판의 상대방, 내가 소장을 받는 입장이 된다면 내가 잘못한 게 있나?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크게 내가 뭐 문제가 없어. 지금 이렇게 싸우게 된 원인이 나는 아니야. 저쪽에 있는 거야. 이러면 가만히 어부지리로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상속재산 분할심판 항상 소송한다고 하면 변호사 사무실 전화하면 변호사 선임해야 돼요. 변호사 선임해야 돼요.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상은 실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분들까지 경제적으로 손실 받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사실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하고 싶거나 혹은 내가 송달 받고 아유 깜짝 놀랐다 이래서 보시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채소님들은 어떤 사람이죠? 당연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